자, 시간이 됐죠? 시작해 봅시다. 잠시만요. 오케이. 자, 우리가 이제 그 중요한 반응들 살펴보고 있는데, 물론 간단한 다른 것들도 있었지만, 뭐 있었죠? 캐탈리틱 듀트레이션 같은 거 있었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포밀레이션은 카보닐레이션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올레핀에서 터미널 알데하이드를 만드는 게 목적인 반응이었죠. 그 다음에 본 것이 몬산토 프로세스라고 해서 이거는 메세놀에다가 카보닐레이션에서 아세틱 애시드를 만드는 거였고, 이때 처음에 이제 몬산토 프로세스에서는 로디움 촉매를 사용했는데 이걸 이리디움으로 바꾼 걸 우리가 카티바 프로세스라고 했고, 요거는 BP라고 하는 회사에서 개발한 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웰커 프로세스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더블 본드를 옥시데이션 시켜서 이렇게 알데하이드 내지는 키톤을 만드는 반응이었는데, 이 경우에는 카보닐레이션이 아니고 단순히 이제 옥시데이션이기 때문에 뭐예요? 카본 개수가 늘어나는 반응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옥시데이션 되는 반응이었고, 반대로 환원하는 반응이 있었는데, 환원하는 올레핀을 환원해서 이중결합 가진 걸 이중결합을 없애는 반응이 있었는데, 이 경우는 우리가 윌킨슨 캐럴리스트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반응은 이제 하이드로지네이션 오브 알킨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죠. 이거를 응용해서 보레이션을 한다거나, 보레이션이 되면 나중에 또 이거 다시 쉽게 이제 알코올 형태로 전환할 수도 있고, 원포 리덕션 형태로도 반응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이쪽에 이제 카보닐이 있고 더블 본드가 있는 이런 원포 컨주게이션이 된 화합물에서 이쪽 부분을 환원하는 그런 형태로도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이런 원포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반응성이 더 좋을 거예요. 환원할 적에 이런 이제 더블 본드를 환원을 해서 싱글 본드를 만들 때 환원이 되면서 하이드로지네이션이 되면서 이런 카이럴 센터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반응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이럴한 물질을 만들 때 이런 반응을 이용하는데, 이때는 이난티오 셀렉티브하게 반응을 선택적으로 보내주는 촉매가 필요한데, 그런 촉매는 어떻게 만드냐 하면 그 메탈 센터에다가 이런 카이럴한 리간드를 붙이면은 메탈 자체가 카이럴한 환경을 가지기 때문에 이난티오 셀렉티브하게 반응을 촉진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D펌만 만든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원하는 L펌만 만든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D펌을 만들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반대 카이럴리티를 가지는 리간드를 붙이면 돼요. 여기 카이럴리티를 가지잖아요, 리간드가. 요거에 이제 반대 카이럴리티를 가지는 리간드를 메탈에 붙여서 그런 카이럴한 반대 카이럴리티에 촉매도 이난티오머가 있는 거죠. 그 촉매 자체가 이난티오머가 있어서 둘 중에 한 폼을 쓰면은 원하는 카이럴리티로 반응을 보낼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상용화가 돼 있어서 판매가 되는데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그렇죠.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나도 이제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 이난티오 셀렉티브하게 반응을 보내려면은 보통은 이제 활성이 굉장히 좋은 촉매를 써서 저온에서 온도를 낮춰서 반응을 보내야지 이난티오 셀렉티비티가 좋게 나와요. 온도가 높은 온도에서 하면은 반응은 빨리 가지만 이런 광학 활성을 조절하는 거는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이제 노벨성 탄수를 얘기했었고, 샤플리스하고, 그래서 샤플리스는 옥시데이션 하는 거였고,
이런 윌킨슨이나 노우스나 노요리 같은 사람은 환원하는 반응을 보냈는데 그 윌킨슨 촉매를 카이럴한 버전으로 만든 거죠. 카이럴한 버전으로 만들어서 리덕션 할 때 올레핀을 리덕션 할 때 환원할 때 카이럴리티를 원하는 카이럴 컴파운드를 선택적으로 합성할 수 있는 촉매들을 개발하는 사람들이죠. 이 경우는 이제 옥시데이션 하는 경우고 샤플리스는 이름이 되게 웃기지 않아요? 영어 뜻을 생각해봐. 샤플리스. 그냥 샤프라고 하면 좋은데 왜 샤플리스라고 했어? 그래서 노열이 에이시메트릭 하이드로지네이션 할 때는 이제 루테늄 촉매인데 이런 바이넵 같은 이것도 이제 카이럴한 리간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무슨 폼이냐 이게 알폼이라고 표시가 돼 있죠. 알폼을 써서 반응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카이럴리티를 가지게끔 여기서는 이제 키톤을 환원해서 올레핀이 아니라 키톤을 환원해서 얘가 환원이 되면 뭐가 돼요? 알코올이 생기겠죠. 수소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어갈 때 이때 수소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 카본을 보세요. 여기 있는 카본을 보면 여기 한쪽에 이제 수소가 있는데 하이드록식이 R1, R2 다 다르게 지연돼 있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 무슨 폼이에요? 프라이어리티를 매겨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R폼이고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 프라이어리티를 매겼을 때 프라이어리티가 여기 반드시 1번이 되겠죠. 산소니까. 둘 중에서 어떤 놈이 프라이어리티가 높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돌아가면 S폼 되는 거잖아요. 이건 R폼, S폼은 뭐예요? 앱솔루트 컨피규레이션이죠. 그래서 이건 딱 정해지는 거죠. 그냥 부조에 의해서 이 값이 100%로 원하는 놈만 선택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FDA나 이런 데서는 가급적이면 이런 촉매를 쓰는 거를 권장하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이게 아주 미량이지만 이런 촉매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또 몸 안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런 것보다는 천연물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반응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이런 금속 이온이 안 들어간 올게닉 캐탈리스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효소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연구가 되고 있죠. 샤플리스 에폭시데이션은 뭐요? 더블 본드를 옥시데이션 하면 이제 에폭사이드가 만들어지는데 이 에폭사이드는 나중에 이제 카이럴한 컴파운드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이것 자체도 카이럴리티를 가지지만 그래서 어떤 촉매를 쓰냐에 따라서 SS 폼을 만들 수도 있고 여기 카이럴 센터가 여기하고 여기죠. 카이럴 센터는 이렇게 별표로 표시해 줄 수가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 이제 여기가 SS 폼이냐 옥시데이션을 위쪽으로 시키냐 아래쪽으로 시키냐에 따라서 여기서는 이제 RR 폼이 됐죠. 그렇죠? 이거는 서로 다른 이난티어모 촉매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는 뭐 SS 폼의 촉매를 쓰고 이렇게 할 때는 RR 폼의 촉매를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반응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윌킨슨 촉매 하이드로지네이션 하는 거는 그 앞에서 다 살펴봤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로디움 촉매를 쓴다. 윌킨슨 촉매에서 로디움 촉매를 쓴다. 포스핀 3개, 클로라이드 하나, 로디움 1가. 그러면 수소가 일단은 옥시데이티브 어디션에서 들어가고, 그렇죠? 전자 여기 몇 개 있겠어요? 보나마나 스퀘어 풀러나니까 수십 번 얘기했죠. 16개. 로디움은 보나마나 전자 몇 개? 8개. 그 상태에서 옥시데이티브 어디션 하면은 로디움 몇 개가 돼요?
3가 되죠. 그 다음에 전자는 몇 개 돼요? 전체적으로 일렉트론 카운트하면 18개 되겠죠. 그 상태에서 포스핀이 이제 하나 떨어져 나가고, 여기 이제 올레핀이 에타2 타입으로 들어가고, 이게 뭐 한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무슨 과정이에요? 올레핀이 그 사이로 껴들어갔죠. 어디 사이로? 로디움하고 하이드라이드 사이로 껴들어갔죠. 무슨 반응? 원투 인서션 반응. 이렇게 거꾸로 하는 건 무슨 반응? 알파 베타 H에서 수소 뺏어가면서 이게 다시 또 이렇게 에타2 타입으로 되면 무슨 반응? 베타 일리미네이션 반응. 그렇죠? 서로 반대라고 그랬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리덕티브 일리미네이션에서 여기는 하이드라이드하고 여기는 알키라고 떨어져 나가면은 이게 뭐예요? 환원이 된 화합물이 만들어지죠. 이 과정에서 프로카이럴 센터가 있으면은 하이드로지네이션을 하면서 카이럴 센터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런 위킨슨 촉매를 단순히 써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뭐 생기는 게 뭐 알펌이다, 에스펌이다 그러면 이게 그냥 위킨슨 촉매를 쓰면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50대 50으로 나오겠죠. 50대 50으로. 50대 50으로 이난티어머가 섞여 있는 걸 뭐라 그래요? 라세믹 믹스처. 라세믹 믹스처가 생기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카이로라는 촉매를 쓰면 어떻게 돼요? 알폼만 만들든지 S폼만 만들든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하려면은 뭐요? 노열이 촉매 같은 걸 쓰면 된다는 거예요. 노열이 촉매. 내가 그래서 이제 노열이가 잠깐 살펴보니까 노벨 화학상 노벨상 말고 노벨 화학상만 일본 사람이 몇 명 탔을 것 같아요. 노벨 화학상만 8명이에요. 8명. 노벨 화학상만 8명 탔더라고. 근데 뭐 특이한 경력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박사학위가 없는데도 노벨 화학상을 탄 사람도 있어요. 원래는 엔지니어인데. 그렇긴 한데 오사카 대학에 가보니까 오사카 대학에 화학 관련된 패컬티 교수가 150명이 있어. 화학만. 네? 한 대학에, 오사카 대학에. 그게 이제 화학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과에 속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학하고 관련된 과에도 이제 화학과 교수들, 화학을 전공한 교수들이 있고, 실제로 약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일본도 화학을 전공한 사람들이에요. 화학 박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제약하는 쪽으로 가서 실제로 교수를 하면서 이제 약을 개발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노열의 촉매 같은 게 이제 중요하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반응성을 비교를 해보는데 보면 이제 더블 본드를 다 가진 놈들이죠. 지금 보면 윌킨슨 촉매를 가지고 윌킨슨 촉매를 똑같이 넣어주고 똑같은 온도에서 환원 반응을 해봤어요. 하이드로지네이션 반응을 했는데 지금 보면 이게 여기 더블 본드 여기 더블 본드 가지고 있으니까 전부 다 올레핀이죠. 올레핀이라는 말 자체가 더블 본드 가진 화합물이라는 뜻이에요. 올레핀이 반응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더블 본드인데 이렇게 사이클라이즈 돼 있어요. 한쪽으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여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수소가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리지 않았지만 여기는 요거하고 비슷한데 이거는 이렇게 묶여 있는 거고 시스 형태로 있는데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있는 형태. 그 다음에는 무슨 형태예요? 트랜스 형태 아이소머죠. 알길이 이렇게 치는데 있죠. 트랜스 형태죠. 이거를 무슨 폼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있는 폼을 유기화학에서
유기화학 다 배웠지? 여러분 이런 화물들을 E폼, G폼 이렇게 해서 구분하는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유기화학에서 안 배웠어? 나 30년 전에 배웠는데도 기억나는데 어느 게 E폼이에요? 어느 게 G폼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는 E폼이야, G폼이야? 이게 G폼 아니에요? 내가 틀렸나? 여기 트랜스가 E폼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내가 밖에서 내가 30년 전에 배운 거예요. 자,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폼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얘는 트랜스로 있는 놈, 시스로 있는 놈 얘는 치환기가 몇 개요? 하나, 둘, 세 개 치환된 놈 얘는 몇 개? 하나, 둘, 셋, 넷 네 개 치환된 놈 반응할 때 어떤 게 입체 장애가 더 크겠어요?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비교하는데 보니까 입체 장애가 적을수록 반응이 빨리 가겠죠. 속매가 가서 잘 달라붙어서 반응을 빨리빨리 보내겠죠. 접근성이 안 좋으면 접근을 못하면 속매가 일을 잘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응 속도를 보니까 첫 번째 게 31.6 여기 이제 물론 거기에 반응 속도에다가 곱하기 100을 한 거예요. 사실은 더 작은 값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비교를 위해서 얘가 31인데 이게 그냥 사이클라이즈 안 된 걸 보니까 9.9 3배 정도 느려져요. 그 다음에는 트랜스가 되니까 요거하고 똑같은데 시스 트랜스 차이 아니야. 그쵸? 몇 배 차이 나? 거의 5배 차이 나고 요거 이렇게 그 다음에 치환기가 하나가 더 있어서 3개가 되니까 사이클라이즈 하나 더 있으니까 또 속도가 또 한 3분의 1로 줄어 3배 차이나 그 다음에 치환기가 4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 줄죠. 그렇죠? 현격하게 줄어들죠. 그래서 이 윌킨슨 하이드로지네이션은 윌킨슨 종면에서 하이드로지네이션 하는 반응은 이런 치환기에 의해서 반응 속도가 상당히 영향을 받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실험 결과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거꾸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천연물을 가지고 이제 천연물이 있는데 보세요. 더블 본드가 있는데 얘는 어떤 폼이야? 여기서 보면 이 부분은 제일 치환기가 2개가 있는데 사이클라이즈 된 폼이죠. 그리고 무슨 트랜스예요? 시스예요? 시스 형태죠. 이런 경우는 입체장애가 아까 보니까 반응이 빨리 가요? 늦게 가요? 빨리 가는 쪽이었죠. 여기는 더블 본드는 보세요. 치환기가 하나, 둘, 3개가 있죠. 그 다음에 더블 본드 또 뭐 있어요? 물론 여기 키톤하고 여기도 키톤이 있는데 키톤보다는 그 약간 원포 형태로 해서 이 부분이 더 빨리 간다고 그랬죠. 똑같이 키톤이 있을 때 이 부분이 반응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반응을 더 강하게 해줘야지 이쪽 반응이 나머지가 이제 반응이 가는 건데 이거를 잘 이용하면은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더블 본드가 없고 여기 그냥 싱글 본드고 치환기가 하나, 둘, 3개인 놈이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더블 본드는 치환기가 하나, 둘인데 사이클라이즈 돼 있고 시스 형태죠. 어느 쪽이 반응성이 커요? 얘하고 얘 중에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하면 이쪽이 반응성이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적당히 마일드한 조건에서 반응을 잘 시키면은 하이드로지네이션을 하면은 여기가 반응이 가기 전에 여기가 먼저 반응이 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쪽 반응성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반대로 마찬가지로 여기도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반응을 시키면 이쪽이 먼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반응시켜 보면 얻어지는 게 뭐냐면은 뭐요?
이런 게 얻어지는 거죠. 이런 게. 여기는 이 부분은 반응이 안 가고 나머지 부분들이 반응이 가서 똑같은 화합물들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필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런 반응을 윌킨슨 촉매를 이용해서 원하는 화합물을 손쉽게 얻을 수 있겠죠. 한쪽 부분만 환원을 시켜가지고 이런 반응성의 차이가 있는 거를 그 유기화학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해요. 합성을 할 적에. 그래서 엄청나게 복잡한 화합물도 막 합성을 하잖아요. 비타민 B12 엄청 복잡한 화합물인데 그거를 전합성을 다 하잖아. 몇십 번, 20스텝 막 이렇게 반응을 해가지고 그것도 1960년대 뭐 이럴 때 70년대 때 로버트 누구예요? 하버드의 유명한 유기화학자 비타민 B12 합성했잖아요. 이런 거를 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블 본드만 되냐? 물론 이제 이건 더블 본드인데 지금 뭐야? 왜 이렇게 돼 있냐? 이건 윌킨슨 촉매죠. 윌킨슨 촉매 하이드로지네이션 하는 거. 근데 더블 본드만 되냐? 트리플 본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이드로지네이션이 환원이 더블 본드가 되는데 트리플 본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환원이 하이드로지네이션이 똑같이 되겠죠? 더 잘 되지. 더 잘 돼요. 그래서 알카인을 넣고 반응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이제 이게 책이 있나 없나? 책이 없는 걸 넣어놨나? 보면은 이게 삼중결합을 가진 놈이 이 똑같은 그 윌킨슨 촉매를 넣고 반응을 하면은 똑같은 반응을 하면은 처음에는 트리플 본드가 들어가서 환원이 되면 뭐가 생성이 되겠어요? 더블 본드가 튀어나오겠죠. 그럼 이거를 환원을 한 번 더 하면 이게 정투 사이클 또 돌리면 더블 본드가 들어가서 결국에는 둘 다 환원이 두 번 되면은 알카인이 알킨으로 갔다가 알킨이 다시 알케인으로 되겠죠, 그렇죠? 환원이 두 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카인 같은 경우. 그래서 이거를 시간에 따라서 반응을 시켜보면 그리고 그 다음에 알카인을 반응시킬 때 방금 알카인을 반응을 시키면은 시간에 따라서 알카인의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양을 보면 줄어들겠죠. 소모될 거 아니에요. 반응물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소모가 되는데 0도C에서 반응할 때는 천천히 소모가 되고 온도를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빨리 없어지죠. 온도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이제 알카인을 가지고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알킨은 이거는 뭐예요? 얘가 반응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놈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도 없다가 반응이 갈수록 생겼다가 점점 늘어나겠죠. 늘어나다가 어떻게 이게 다시 또 소모가 되죠. 반응을 해서 뭐가 돼요? 알케인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모가 되니까 다시 또 이제 줄어들죠. 이런 양상이죠. 근데 이것도 온도가 낮을 때는 천천히 되고 온도가 빠르면 이렇게 빨리 온도가 더 높으면 더 빨리 이렇게 되는 거죠. 복잡해 보이지만 똑같은 걸 두 번 한 거예요. 그냥 촉매 사이클을 따라가 보면. 그 다음에 알케인은 요 놈은 어떻게 되세요? 요 놈은 얘가 가서 이게 된 다음에 다시 또 반응 한 번 더 가야지 여기 생기는 거죠. 얘는 어떻게 처음엔 하나도 없다가 얘도 생기는데 얘가 소모되는 시점에서 생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천천히 생기죠.
알킨보다는. 근데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 이게 어쨌든 더 빨라지겠죠. 이렇게. 이런 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반응이 이렇게 간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지금 양을 측정했을 거 아니에요. 알카인의 양, 알킨의 양, 알케인의 양. 이거를 양을 각각을 시간에 따라서 측정해서 그림으로 그려야지 이런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야. 뭘로 측정했을까 이거를? 뭘로 측정하면 될 것 같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제일 쉬운 거는 GCMS라면 거기서 아예 그 픽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알킨, 알카인 뭐 이렇게 얘네들이 서로 구분돼서 픽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 인테그레이션 해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비교를 하면 되겠죠. 또 하나는 또 뭐가 있을까? 샘플 안에 지금 섞여 있을 거 아니야. 얘네 세 개가. 그래서 얘네들 정량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또 어떤 방법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NMR 같은 거 치면 되죠. NMR에서 얘네들 쉽게 구분되잖아. 얘네들 프로톤 NMR만 찍어도 되잖아. 적분하면 되잖아. 뭐 그런 분석 방법을 써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데이터를 만들고 논문으로 보고하는 거예요. 촉매 반응을 보내서. 일반적으로는 GCMS로 이제 가장 편리하고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더 빠르고 쉽고. 김정은 교수님이 잘하시는 거. 우리 코어 퍼실리티 2층에 가면 GCMS 여러 개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샘플 채취해서 주사기로 찌르면 이제 다 나와 데이터가. 얼마나 편해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새로운 반응이에요. 새로운 반응인데 반응의 제목이 뭐냐면 올레핀 메타티시스. 올레핀은 뭘 올레핀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올레핀이라고 그랬어요? 더블 본드 가진 놈. 더블 본드를 가진 놈이 올레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올레핀이 아니야. 올레핀이죠? 얘 더블 본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올레핀이 있죠. 그 다음에 메타시시스는 뭐를 메타시시스라고 했어요? 메타시시스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상대방을 교환한다. 익스체인지. 올레핀이 서로 파트너를 익스체인지하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놈하고 이놈이 올레핀 메타시시스라면 이거는 빨간색으로 돼 있고 더블 본드를 중심으로 해서 파란색으로 돼 있었는데 메타시시스가 성공적으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파트너가 바뀌니까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 영화에서 보면 왈츠를 이렇게 추잖아. 왈츠 출 때 남자하고 여자가 빙글빙글 돌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한 바퀴 돌면 파트너를 한번 딱 바꾸지. 그것도 한 바퀴 돌죠. 그다음에 파트너 또 바꾸죠. 왈츠 출 때 셸리 댄스 이런 영화 안 봤어? 이렇게 파트너를 바꾸는 게 메타시시스예요. 근데 특히 이제 여기서 올레핀의 경우에 이런 게 잘 된다는 거죠. 어떤 촉매를 잘 쓰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제 촉매를 잘 써야 되는데 이 촉매 사이클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처음에 이런 화합물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메탈에 더블 본드 있는 놈, 카본하고 뭐라고 부른다고? 우리 맨 처음에 얘기한 거지. 이 강의 시작할 때 뭐예요? 올게노메탈릭 컴파운드가 되려면은 이 메탈하고 카본하고 본드가 있어야지 올게노메탈릭 컴파운드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 메탈하고 더블 본드를 가지면은 그걸 뭐라고 부른다? 카빈이라고 부르죠. 카빈
카빈 아니야 얘가. 카빈. 메탈에 카본하고 더블 본드 있는 놈. 여기 뭐 이렇게 치환돼 있겠죠 뭐. 여기서 이제 수소인가 보지. 왜 표시를 안 한 거지. 응? 수소든 뭐든 이게 수소든 알키리든 카빈이에요. 이렇게 생긴 놈은. 카빈하고 얘는 뭐 더블 본드 있으니까 올레핀. 보통은 그냥 우리가 이런 작용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작용기를 뭐라고 불러요? 바이닐기라고 부르잖아. 바이닐기. 바이닐. 비닐 그러잖아 우리가. 왜 비닐이라고 해? 비닐을 이런 올레핀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비닐이야. 바이닐기를 가진 놈을 가지고. 그래서 요 놈이 있으면은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있으면은 뭘 만들어요? 요거 얘네가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메탈라 사이클을 만들 수가 있어.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럼 메탈라 사이클을 만들고 처음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원래는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고 원래는 이렇게 있는 거지, 그렇지? 얘가 와서 이렇게 결합 만들고 이렇게 결합 만들고 하면은 메탈라 사이클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갈 때 어떻게 떨어져 나가냐면 이렇게 다시 또 전자를 이렇게 반대로 주면은 원래대로 돌아가죠. 원래대로 돌아가지만 떨어져 나갈 때 전자를 이렇게 주지 말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주고 이렇게 줘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더블 본드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더블 본드가 만들어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게 이제 떨어져 나오고 카빈인데 원래는 이런 그냥 CH2가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R1이 치환된 카본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R2라고 치환된 놈이 다시 들어가서 메탈라 사이클을 만들어 봐요. 이런 게 되겠죠? 떨어져 나올 때 이렇게 떨어져 나오고 이렇게 떨어져 나와.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원래대로 돌아가고 얘는 R1하고 R2가 커플링이 된 올레핀이 만들어지죠. 이 올레핀 메타시스를 이렇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놈을 올레핀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다가 원하는 놈이 도입된 올레핀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손쉽게. 그래서 이런 반응에 카빈이 이용되기 때문에 카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런 반응을 잘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보세요. 결국에는 더블 본드를 깨기도 하고 더블 본드를 새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 반응이에요. 이거는 더블 본드를 이게 더블 본드가 끊어져야지 이쪽으로 새로운 결합이 생길 거 아니야. 더블 본드를 깨는 거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더블 본드를 만드는 거죠. 올레핀 메타시스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있던 더블 본드를 없애고 새로운 더블 본드를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야지 파트너가 서로 교환이 될 거 아니에요. 마치 쓸 때 이렇게 서로 손을 이렇게 잡잖아. 파트너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놓고 다시 손을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손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여기 결합을 깨고 새로운 결합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메타시스가 되려면. 그래서 이걸 하면은 더블 본드를 깰 수가 있어. 그 더블 본드 이거를 깨고 자 보세요. 이런 놈이 있다고 생각해요. 고리가 있어. 더블 본드를 중심으로 해서 고리가 있는 놈이에요. 그 옆에 있는 놈하고 옆에 이놈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분자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분자 하나만 가지고 반응하는 거 아니잖아. 1몰 반응하면 1몰만큼 있는 거잖아.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분자를 가지고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1몰 반응하면.
그럼 이런 분자들이 쫙 있을 거 아니야, 용액 안에. 그럼 어떻게 돼요? 용액이든 기체 상태로 하든 뭐 고체 상태로 하든 얘네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반응하면 이 결합을 깨고 옆에 있는 놈하고 결합을 만들어 봐. 그럼 어떻게 돼? 이 결합을 깨고 옆에 있는 놈하고 결합을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이 결합이 깨지고 이렇게 되겠지. 이 결합 깨지고 이렇게 되겠지. 계속 이렇게 줄줄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뭐예요? 루프는 그대로 있지만은 더블 본드로 이렇게 줄줄이 연결된 놈이 만들어지겠죠. 이게 뭐냐면 뒤에서 나오겠지만 R이 뭐냐면 링이야, 링. 이 고리. 링 오프닝. 고리가 열리는 거야. 링 오프닝 메타시시스. 메타시시스를 했죠. 더블 본드를 바꿨죠. 익스체인지 했죠. P가 뭘까? 뭐가 만들어졌어요? 하나짜리가 줄줄이 연결된 놈으로 바뀌었죠. 무슨 반응이에요? 폴리머리제이션. 그렇죠? 그래서 링 오프닝 메타시시스 폴리머리제이션. 그래서 이걸 줄여서 롬프라고 불러. 롬프. 이런 고리 화합물, 고리에 더블 본드가 있는 놈을 올레핀 메타시시스로 하면은 이렇게 폴리머를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반응이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이렇게 고리가 될 수도 있겠죠. 잘못되면은 잘 가면은 계속 줄줄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중간에 이쪽에 와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해봐. 다시 또 고리가 또 만들어질 수도 있지. 물론 이제 복잡하게 반응이 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폴리머를 만들 수가 있는 반응이에요. 링 오프닝 메타시시스 폴리머리제이션. 더블 본드 가진 이런 링 고리화합을 가지고 우리가 폴리머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걸 가지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거꾸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연결될 수 있죠. 이건 뭐예요? 플러스 사실 여기 생략돼 있죠. 이게 이건 뭐예요? 링 클로징 메타시스. 고리가 닫히는 거죠. 이건 고리가 열려 있는 화물인데 올레핀이 두 개가 있으면은 고리가 닫힌 이런 화물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만 될까? 있잖아. 이건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고 사실은 다른 가능성도 있죠. 얘하고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되고 요거 나오고 이렇게 해서 연결되고 이렇게 되고 폴리머 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게 많아. 사실은 이 중에서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반응만 딱 집어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잘 조절하면 요거만 생기게끔 할 수도 있겠지. 반응 조건을 잘 조절하면.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단순한 올레핀 메타시시스죠. 올레핀 메타시시스. 그래서 얘하고 얘가 커플링이 돼서 이렇게 붙고 얘하고 얘가 커플링이 돼서 이렇게 붙고 에틴이 생겨가지고 에티놀리시스 뭐 이런 거 만들어냈는데 별걸 다 만들어내요. 자, 그래서 이런 메타시시스를 여러분이 이용하면 이건 뭐예요? 카본 생기고 더블 본드 안에 있는 놈 이름 뭐예요? 알죠? 프로핀. 얘는 뭐야? 이름이 하나, 둘, 셋, 4개 있네? 더블 본드 있네? 첫 번째 자리에 더블 본드가 있죠? 1 뷰틴. 2 뷰틴은 어떻게 생긴 놈일까? 어떻게 생긴 놈이겠죠? 시스 트란스가 있겠죠? 아이소모가 있겠죠?
결국은 원뷰틴하고 프로핀하고 메타시시스를 해. 촉매를 넣고 캐탈리스트를 넣고 메타시시스를 한다. 올레핀 메타시시스를 한다. 그럼 어떤 게 가능할까? 생길 수 있는 게 1번, 2번, 3번, 4번. 이거는 어떻게 생길까? 1번하고 3번이 만나면 되겠죠? 요거는 이쪽은 4번인 것 같고 이쪽은 2번이죠. 2번하고 4번이 만나면 될 거고.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요 놈이 프로핀이 자기들끼리 하는 거지. 자기들끼리 해서 2번하고 2번이 만나면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원뷰틴이 자기들끼리 해서 4번하고 4번이 만나면 되겠죠. 그냥 초등학생 문제죠. 분자 가지고 놀이하는 거예요. 분자 가지고 화학이라는 게 이렇게 레고 블락 같잖아. 서로 이렇게 짜 맞춰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촉매들을 잘 우리가 써야 되는 거죠. 각각의 반응에 맞는 반응 조건하고 이놈하고 이놈하고 한다. 그럼 여기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에 1번하고 3번하고 만나고 2번하고 4번하고 만나는데 원래는 따로따로 떨어져야 되는데 3번, 4번이 붙어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붙어있는 놈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 가지고 하면은 반응 더 보내면 어떻게 될까? 이거 반응시키면 이게 생성된 다음에 이놈이 가만히 있겠어요? 원래 메타시스 촉매 있는데 반응 적당한 선에서 끊지 않으면 반응 더 가겠죠? 가서 어떤 거 만들어져요? 다시 또 이런 거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런 폴리머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 온갖 게 다 만들어지겠지. 반응도 한 번 가냐, 두 번 가냐, 세 번 가냐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사실 반응이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제 경로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만큼 반응을 보내고 반응을 또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이거를 올레핀 메타시시스를 아까 이제 메탈라스 사이클이 만들어져서 카빈하고 올레핀하고 메탈라스 사이클이 만들어져서 다시 떨어져 나갈 때 다른 쪽으로 떨어져 나가면은 메타시시스가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설명하는 모델이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트랜스포버 알킬 그룹, 알킬 그룹이 뭐 직접 트랜스퍼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제 메탈을 중심으로 두 개가 이렇게 코디네이션을 한 다음에 메타2 타입으로 코디네이션을 한 다음에 이런 사각형을 만들고 여기 메탈이 이제 밑에 있다가 떨어져 나갈 때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은 서로 파트너가 바뀐 놈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메탈라스 사이클을 만들고 이렇게 원래 있는 대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은 이렇게 전자를 주면은 결합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됐다가 다시 전자를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방법도 있다. 이거나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갖다가 이제 페어와이즈 메커니즘이라고 그러고 이런 방법을 우리가 메탈라사이클로 뷰테인을 형성한 과정이다.
설명하는 거죠. 메탈라사이클로뷰테인, 그렇죠? 뷰테인이면 카본이 4개 있어야 되는데 메탈까지 쳐서 뷰테인이라고 한 거예요. 자, 이런 걸 반응을 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합이 이제 새로 형성이 된다 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건 없어지고 이렇게 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것만 만들어진다. 왜냐하면은 이거 가지고 다시 반응해봐야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 경우는 새로 만들어지는 건 이런밖에 없다. CCC 더블 본드 C, CCC 더블 본드 C. 이거 하면 이렇게 메탈라사이클 되고, 이렇게 뭐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어려운 거 없죠? 설명할 게 없어. 설명할 게. 그냥 파트너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것들이 가능한가 따져보는 거예요. 고리 사이클로펜틴이죠. 여러분 샴푸 중에 펜틴이라는 샴푸 알아요? 펜틴? 샴푸 중에 펜틴이라는 샴푸 있지 않아? 잘못 아나? 그 실제로 펜틴이 들어가서 펜틴인 거야, 그게. 펜틴만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 여러 가지 막 습관만 사용해봤더니 펜틴을 쓰니까 머릿결이 부드러워지고 좋으니까 이제 그거를 주성분을 해서 샴푸를 만든 거지. 그 시카고에 있는 어떤 한국 사람이 그거를 처음에 개발해가지고 그 회사에 있으면서 유명해졌는데요. 그 펜틴 샴푸. 요 사이클로펜틴이죠. 이건 사이클로펜틴하고 뭐요? 카본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죠. 이거는 뭐요? 그냥 펜틴. 투펜틴이죠. 투펜틴. 리니어한 폼. 하고 반응시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1번, 2번, 3번, 4번이 있으면은 1번하고 3번이 결합 새로 만들고 1번, 2번 사이 결합 깨지고 3번, 4번 결합 깨지고 이렇게 하면은 2번, 4번 이런 거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런 놈하고 반응이 더 가는 거지. 요거하고 이 2개가 서로 하면은 여기서 얘하고 얘를 바꾸면은 B도 생길 수 있죠. 반응을 한 번 더 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돼? 동시에 또 뭐가 생성이 돼요? 바꾸면 여기에 요놈이 들어가면 C가 생성이 되죠. 즉 이거는 뭐냐면 A가 반응을 한 번 더 가면 B하고 C가 생성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건 요놈들의 이제 믹스처가 만들어진다.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이제 촉매가 중요한데 이런 촉매를 개발한 사람들이 이제 3명이 있어요. 3명이 있어서 유명한 사람이 3명이 앞에서도 나왔을 텐데 쇼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쇼뱅 프랑스 사람이니까 쇼뱅이라고 읽어줘야지. 그 다음에 그롭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슈락이라는 사람이 있고 세 사람이 2005년도에 이런 올레핀 메타지시스 하고 관련된 일을 해서 노벨상을 탔는데 실제로 쓰이는 거는 이제 이 그롭스가 개발한 촉매가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롭스가 슈락이 만든 거는 안 써.
쇼뱅이 만든 것도 쇼뱅은 이제 초창기에 이런 걸 이제 보여준 사람이라서 또 물론 이제 하는 거고 슈락은 저기 우리 카빈에서 나왔었죠. 피셔 타입 카빈하고 슈락 타입 카빈하고 두 가지 비교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슈락 타입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이제 쇼뱅이나 슈락 같은 사람들은 이런 타입의 이제 카빈을 이용했어요. 이런 타입의 이제 카빈을 이용해서 이런 올레핀 메타시스를 했는데 이게 이제 장점은 굉장히 액티브해요. 촉매 활성이 좋아. 촉매 활성이 좋지만은 이게 문제는 뭐냐면 또 너무 센시티브해. 그래가지고 산소나 물이 좀만 있어도 얘는 그냥 촉매가 깨져버리고 쓸모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걸 개발한 게 이제 그럽스가 루테늄이 들어간 루테늄 카빈을 갖다 이제 이용했는데 이때 여기 보면 포스핀이 있고 처음에는 이제 할라이드가 두 개 제한된 이런 카빈을 갖다 만들었어요.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단점은 뭐냐면 촉매 활성이 얘보단 떨어져요. 촉매 활성이 떨어지지만 가격이 훨씬 싸고 만드는 게 그 다음에 센시티비티도 훨씬 그러니까 산소나 물이 있어도 상대적으로 비교적 안정한 편이고 덜 센시티브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링클로징 메타시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촉매를 할 수가 있는데 메커니즘이에요. 그냥 루테늄 촉매에 올레핀 들어가고 포스핀 뭐 하나 떨어지고 메탈라사이클 만들면 이제 그다음 메타시스 되는 거죠. 이렇게 원래 이렇게 붙어있던 걸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은 새로운 더블 본드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근데 처음에는 이제 처음 버전을 처음에 이런 버전을 했더니 더 안정하긴 한데 보니까 슈락 촉매하고 비교를 했더니 슈락 촉매로 하면은 반응 시간 1시간이면 반응이 끝나고 일드도 92%로 수율이 높게 나오는데 그럽스 촉매를 했으니까 반응을 60시간 해야 돼. 1시간 할 거를 60시간이면 며칠이에요? 한 4일 해야 되나? 5일? 5일을 반응해야 돼. 5일을 1시간이면 될 거예요. 아닌가? 24시간이니까 이틀 반을 해야 된다고. 수율도 32%밖에 안 나와. 반응도 그렇게 오래 해도. 그러니까 이제 촉매 활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결국 바꾸는 건 뭐냐면 이제 리간드를 바꿔요. 리간드. 메탈은 그대로 놔두고 주변에 붙어있는 다른 놈들을 바꿔보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뭐예요? 이미다졸 카빈이죠. 이 C 이거를 C 이렇게 보는 거죠. 카빈. 요걸로 치환을 했더니만 원래는 여기 포스핀이 붙어 있었죠. 요걸로 치환했더니만 반응이 60시간 걸리던 게 2시간 만에 반응을 할 수가 있고 수율은 89%로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 대신 가격은 훨씬 더 싸고 산소나 이런 옥시전 센시티비티가 훨씬 더 개선이 되고 그렇게 된 거죠. 뭐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텅스텐 이런 거 쓰는 거는 이제 피셔 타입이고 루테늄을 쓰는 게 이제 그럽스 촉매인데 그럽스 촉매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합성하지 않고 그냥 사서 쓸 수가 있어요. 시약파는 회사에서 이걸 만들어서 팔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사다가 쓰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런 걸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리간드를 바꿔본 거예요. 이런 카빈을 썼다가 카빈도 이렇게 페닐로 바꾸고 또 이걸 갖다가 이미다졸 형태로 바꾸고 그리고 지금은 더 세컨 제너레이션이고 3세대, 4세대를 점점 더 개선해서 더 좋은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걸 기초로 해서. 그래서 촉매 활성은 이것보다 더 좋고 센시티비티는 괜찮고
이거를 어떻게 개발했냐면 이 그럽스라고 하는 사람은 한국에도 많이 왔다 갔고 충남대에도 와서 세미나도 2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내가 8년 전인가 여기 우리 학교에 와서 세미나도 하고 이대에서 한 1년 정도 안식년 비슷하게 왔다가 가고 안식년이 아니구나 그 유명한 사람들 데려다가 이제 연구비 많이 주고 같이 연구하는 게 있었는데 WCF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런 걸로도 이제 한국에도 많이 왔다 간 사람이고 해서 잘 아는데 그 다른 얘기 좀만 하고 이제 끝낼게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키가 되게 크죠. 커 보이지. 그래서 원래는 이 사람이 꿈이 농구 선수였어. 농구 선수였는데 중학교 때 다쳤어 농구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농구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학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칼텍에 계시는데 아직도 지금 연구를 하세요. 연구하는 분이에요. 지금도 실험실이 있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노벨상을 타게 된 거야. 그때 중학교 때 안 다쳤으면 농구 선수 했는데 농구 선수 해가지고 성공했을지 잘했을지 못했을지 모르지. 근데 이 사람 딸은 농구 선수가 됐어요. 딸도 키가 커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 말고도 이제 키가 되게 큰 사람이 있는데 일본에 갔는데 이 사람하고 일본 사람은 키가 이렇게 작은데 이 사람하고 키가 되게 큰 사람이 이렇게 찍은 사진 그런 걸 막 보여주고